네, 안녕하십니까. 주민수입니다. 항상 강령하십니까. 네, 계속해서 여러분들,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충돌이 극심하게 지금 심각해지고 있는 거 아마 들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역시 그 주요 중동 지역 입장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미국의 입장이 어떤지를 좀 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정말 이게 진짜 빨리빨리 시각마다 진짜 움직이고 있어가지고 조금씩 업데이트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요. 이 지금 화면을 만든 거는 11일인데 지금 하루가 넘어간 상태이긴 하거든요. 그래도 거의 비슷하다라고 볼 수 있다는 전제하에 일단은 그렇게 좀 여러분들에게 언급을 하고 제가 모은 자료들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팅 또 이거 처음 보시는 분들이 있을까 봐 말씀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언급하게 될 중동 주변 지역 어떤 게 있냐? 일단 이스라엘과 하마스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당사자들이기 때문에. 일단 근데 헤즈볼라도 좀 당사자가 돼가고 있긴 하지만은 일단 여기 넣어놓긴 했습니다. 일단 이렇게 지금 동그라미가요 많아 보이죠? 9개가 되는데 네, 이집트 뭐 여기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요르단,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아랍에미리트, 이란인데 지금 보면 레바논에 2개가 있죠. 왜냐면은 레바논 헤즈볼라가 있죠. 남부에 주로 있는 정당 세력이자 무장 세력인 그런 무장 정파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요, 레바논의 정부가 따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레바논의 공식 정부가 있지 않습니까? 또 입장이 다르거든요. 첫 번째 이거 언급할 때는 정부 얘기는 아니지만 이번에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레바논 헤즈볼라뿐만이 아니고 레바논까지 레바논 정부의 입장까지 한번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좀 많거든요. 하지만 좀 빠르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번 영상과 다르게 지도를 한 개 들고 왔는데 이 좀 이해를 해야 돼서 가져왔습니다. 이집트의 입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New Arab 언론을 가져왔고 10월 10일 거입니다. 다 영어로 된 거예요. 그걸 한글로 번역 요약했는데 이집트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 갈등 완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 같은데 일단은 지금 이집트와 가자 지구 사이에 있는 라파라는 곳이 있습니다. 라파 크로싱 검문소가 있는데 여기를 봉쇄하기로 했다라는 조치입니다. 뭐냐면요. 이게 이제 그 지도가 필요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가자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사면이로 돼 있거든요. 사면 1, 2, 3, 4로 돼 있는데 한 면은 네, 지중해로 돼 있고요. 이 북동쪽이랑 이렇게 남동쪽으로 길게 돼 있는 거 있죠. 이면 이건 이스라엘과 접하고 있고요.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게 이스라엘이 3면을 다 둘러싸고 있는 게 아닙니다. 뭐냐면요. 왼쪽 밑에 또 하나 더 있죠. 이거는 이집트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집트하고 그 맞닿아 있습니다. 이것도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가자 지구랑 그 이집트 사이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유일한 검문소가 하나 있는데 이게 이제 라파의 검문소가 되겠습니다. 이집트가 이제 여기를 봉쇄하겠다라고 조치를 취하게 되고 결국 이제 모든 검문소가 봉쇄되는 그렇게 되는 거겠죠. 그리고 이 봉쇄는 무기한 이루어질 것이라고 네, 밝혔습니다. 자, 요르단을 한번 볼게요. 요르단은 조던 뉴스의 10월 10일자 거를 제가 가져왔습니다. 네, 비록 제가 이제 11일, 뭐 12일 이렇게 각각 만들고 영상을 찍지만 네, 뉴스들은 좀 10일, 9일 이게 좀 있습니다. 11일 것도 물론 있지만 예, 국왕의 지시로 이 가자지구 내의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긴급 인도적 그리고 의료 지원을 명령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구호품이나 그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것들을 어떻게 전달하냐? 라파 국경을 통해서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네, 계획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뭐냐면요, 이게 무슨 말이냐? 라파 국경 여기죠. 근데 지금 봉쇄 조치를 취한다고 했습니다. 아마 좀 이 이집트와 요르단이 분명히 뭔가 협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자, 이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뭐 요르단에 과연 조치가 이루어질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일단 지금 10일 뉴스니까요. 이미 지금 이루어지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뉴스는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한지구도 신경을 쓰는데 여기도 뭐 이제 이번
대규모 총돌이 있기 전에 서한지구에도 산발적인 계속해서 소요 사태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신경을 쓰는 부분이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이번 10월 지금 일단 지금 지나고 있죠. 11일에서 13일 사이에 토니 블링컨 미 국무부 장관이 요르단을 방문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이미 지금 있겠죠. 그런 식으로 또 여러분들이 참고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 두 나라 다 그 갈등에 대한 완화 이런 것들에 대한 움직임이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계속해서. 자, 아랍에미리트의 입장 그리고 행동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언론 둘 다 10월 10일 건데 나름 더 최근 소식입니다. 셰이크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대통령이 자, 이제 이것도 이제 좀 많이 퍼지고 있죠, 소식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인도주의적 지원, 뭐 인도적 지원, 인도주의적 지원, 전 일단 같은 맥락이라 보고 2천만 달러를 배정해서 보낼 예정이라고 하는데 그냥 보내는 건 아니고요. 여기 지금 UNRWA를 통해서 전달할 거라고 하죠. 이게 뭐예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일단 뭐 앞에 UN 있으니까 UN 기구 같긴 한데 뒤에 뭐 무시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UN 난민기구를 다 아실 겁니다. 아주 이제 난민들을 대대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유엔의 대표적인 기관이 그 유엔 난민기구죠. 그런데 특별하게 그 유엔이 팔레스타인 난민들을 위해서 또 다른 기구를 만들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정식 명칭은 유엔 근동 뭐 이제 구호 난민기구 뭐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기구라 보시면 됩니다. 그게 이제 영어로 발음하면 울루아 이런 식으로 돼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난민 기구는 맞는데 팔레스타인 난민을 좀 더 초점을 둔 기구입니다. 뭐 특히 이제 이스라엘이 세워졌을 때 뭐 이제 그 팔레스타인 원래 살던 사람들이 그 나가게 된 쫓겨나게 됐다고 판단되는 그런 경우랑 1967년 1967년 때 또 6.1 전쟁 했죠, 이스라엘이. 그때 또 뭐 쫓겨났다고 판단되는 그 팔레스타인 난민들 그 이후에 또 플러스 알파에서 그런 사람들을 난민으로 규정하는데 그런 사람들을 케어한다고 보는 이 운루와 소위 UN 팔레스타인 난민기구죠. 여기에 전달을 할 거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시리아 정부에 또 요청을 했습니다. 이 양측 전쟁, 이제 전쟁이라고도 할 수 있죠. 네, 이제 이스라엘, 특히 하마스에 그 개입된 거죠. 여기에 시리아가 어떤 가습도 하지 말라고 UAE가 경고를 하고 있는 표현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또 계속 이제 애매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 이제 조금씩 발언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떤 게 있는지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요르단 국왕이랑 이집트 대통령이랑 전화를 통화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역시 계속해서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데 충돌을 막고 주변 지역, 이제 이스라엘 하마스 주변 지역을 한다면은 사우디아라비아도 분명히 포함되죠. 그리고 요르단 이집트 역시 요르단 이집트 역시 사우디 왕 같이 해가지고 이스라엘 하마스 왕 주변 지역이잖아요. 그리고 양측 지역 내에서도 확산을 막기 위해서 계속 이제 충돌하는 거 여러 가지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것도 이제 계속 뉴스로 많이들 나오는 것 같은데 역시 모하메드 빈 살만, 무하마드 빈 살만 이렇게도 하는데 MBS 이것도 좀 기억해 주시길 바라고요. 줄여서 부르는 명칭입니다. 실권자죠. 이제 뭐라고 말했냐? 팔레스타인 국민의 편에 서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누구한테 말했냐면은 뭐 하마스 수장 이런 때 말하는 거는 제가 못 본 것 같고 뉴스로 공식적으로는 마무드 아바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에게 말했습니다. 즉 뭐냐? 실질적으로 팔레스타인을 대표하는 거기도 하지만은 실효 지배를 하는 게 서한지구 쪽이죠. 가자 지구가 아닙니다. 물론 이제 저번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긴 하지만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는 어느 정도 공식적으로는 뭐 서한지구랑 가자지구를 커버하지만 실효 지배는 그러니까 이제 파워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 지리적으로 봤을 때는 서한지구를 담당하고 있죠. 어떻게 보면은 그 이제 파타당이 중심이 돼가지고 파타당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당 이름이에요. 그 쪽으로 말을 한 겁니다. 이것도 좀 의미가 있지 않냐 싶은 생각이 저는 드는데 자, 그래서 이제 이게 한두 개만 더 코멘트 하자면요. 어? 원래
사우디아라비아가 이스라엘하고 외교 정상화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팔레스타인 국민의 편을 드네? 이렇게 볼 수도 있긴 한데 원래 사우디아라비아는 그 이스라엘과 외교 정상화를 할 때 계속해서 팔레스타인하고 중요성을 언급 계속 해왔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이거 이제 전쟁 있고 난 다음에 좀 더 팔레스타인 원래 좀 그 긴밀한 협력을 해왔어요. 네, 그런 것들을 다시 확인하는 입장인 겁니다. 하지만 이 상황에서는 이런 발언이 좀 더 네, 팔레스타인의 편을 들고 또 원래 해왔던 기조를 유지하는 걸로 보이는 거기 때문에 아마 또 이스라엘에서는 실망할 수 있는 당연히 실망할 수 있는 발언이죠. 아무튼 이제 그런 식으로 볼 수 있고요. 자, 그리고 계속 이제 찾아보고 있습니다. 정상화 과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봤는데 그 코멘트들 그리고 이제 제가 봤을 때는 그 논점들 칼럼들 볼 때 외교 정상화가 철회되고 있을 거니 뭐 외교 정상화가 이 테이블에 안 올라갈 거니 협상 이런 내용이 안 올라갈 거니 하는데 일단은 저는 이 실권자의 발언에 중심을 뒀는데 따로 이 뭐 국왕이라든지 왕세자 쪽에서 아니면 또 관련된 주요 세력들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외교 정상화 철회하겠다, 보류하겠다라고 누군가가 말한 것을 제가 뉴스를 못 봤습니다, 아직. 그런 것도 좀 볼만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는 이제 좀 더 팔레스타인 국민에 대한 발언을 좀 더 공공연하게 좀 보여주는 것 같은데, 이제 이 별표 언급된 거 저번 영상에서 제가 바꾸지 않은 멘트거든요.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이란을 보도록 할게요. 네, 10월 9일 거긴 한데 그래도 계속 기조가 유지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보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당연히 뭐 그 규탄하죠. 네, 이스라엘을 규탄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제 좀 달라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좀 더 그 이슬람을 믿는 국가들 있죠. 이슬람이 주요 종교인 국가들, 무슬림 국가라고 말하겠습니다. 네, 팔레스타인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 무슬림 국가들과의 조정과 일관성이 요망된다. 그러니까 이슬람이 국교, 이슬람이 중심인 국가는 모두 한 태도를 보여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그거를 이란 외무장관하고 이라크 외무장관이 둘 다 합의를 봤던 겁니다. 플러스 해가지고 그 지금 계속 처음 보는 회의가 나오죠. 근데 원래 있었던 것들입니다. 이슬람 협력기구라고 해가지고 전 세계에 아무튼 이제 이슬람을 국교로 하고 또 뭐 중심인 국가들 있겠죠. 그런 국가들끼리 만든 결성체가 있습니다. 그것도 범국가 단체인데 심지어 뭐 이제 되게 여러 나라에 다 있습니다. 여러 대륙에 다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을 소집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뭐 다른 물밑 작업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단은 그 제가 본 언론은 이렇게 소식을 접하고 있네요. 자, 계속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자체는 그러니까 가자 지구가 아니라 이제 사한지구를 중심으로 두고 있는 물론 가자지구랑 사한지구를 다 공식적으로는 커버를 하게 돼 있지만 지배하는 실제적으로 지금 영향력을 크게 미치는 곳은 사한지구인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로서는 어떤 얘기를 하나 보겠습니다. 일단 마무드 아바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은 러시아를 방문할 것이라고 러시아 쪽이랑 이제 합의를 이룬 것 같습니다. 러시아하고 어떻게 좀 행보를 얘기하겠죠. 그리고 아랍연맹을 한번 이제 건드렸죠. 그러니까 요청을 했었죠.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는데 과연 진짜 아랍연맹에서 이 논의를 하냐? 양측 충돌의 저지를 위한 뭐 얘기를 하냐? 이제 그렇게 조금 궁금해할 수 있는데 실제로 이번 수요일 이집트 수도인 카이로에서 가자 지구에서의 이스라엘이 공격을 중단하도록 논의하기 위한 회의를 개최하기로 계획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1일이 수요일이죠. 이미 지금 하고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좀 더 이것도 유의미한 뭔가요? 얘기 좀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거 처음 보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아랍연맹은요, 이 아랍 국가들이 그 같은 아랍 민족 의식이라는 그 어떤 배경을 가지고 아랍 국가들끼리 범국가 성격을 지닌 그런 결성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레바논 헤즈볼라. 예, 뭐 보나마나 똑같은 입장을 가지고 있겠지만 또 보겠습니다. 일단 뭐 계속 들려온 소식이죠. 이란 단체 소속에 있던 어떤 3명이 사살된 것에 대해서 보복성 미사일을 이스라엘로 날렸다고 직접 헤즈볼라가 언급했다고 예, 뉴스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뭐 짧게 끝나죠. 지금 뭐 되게 이스라엘하고
충돌이 많이 발생하고 있죠. 그러니까 레바논 남부 쪽이랑 이스라엘 북부에서 서로 이제 갈등이 많이 커지고 있는 것도 여러분 배경을 아시는 게 좋습니다. 자, 카타르 할 얘기가 좀 꽤 있습니다, 지금. 도하는 이제 카타르 수도죠. 네, 거기에 뭐 카타르 뉴스라는 거 좀 감지하시고. 자, 카타르가 그때 말씀드렸던 키워드가 뭐냐면요. 그 양측 충돌에 대해서 최대한 좀 협상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뭐 하마스도 잡아놓은 인질이 있고 이스라엘에도 이제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수감해 놓은 그런 게 있는데 협상할 수 있도록 좀 주도하겠다라고 한 적이 있는데 지금 태도는 뭐냐면요. 계속 할 것 같긴 한데 좀 더 신중한 접근을 요한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외교부 대변인의 말에 의하면 현재 전쟁 심각성과 현장 복잡성을 강조하면서 우려를 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국제적 지역적 대응의 조화, 그리고 잠재적 평화 구축 이런 것들, 그리고 개입 고려하는 것들, 예, 지금 언급한 것들 추구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방금 언급하고 있는 이거 있죠? 이거 지금 화살표 그 하는 거 있죠? 네, 이거 네 가지. 이게 이제 카타르의 현재 기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즉각적인 적대 행위 중단, 유혈사태 종식, 억류자들을 완전 석방시키고 지역 위기 확산을 방지하자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카타르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요, 이스라엘하고 외교도 정상화 당연히 안 돼 있고 이스라엘과 적대 사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뭐 어떻게든 이제 그 지역 내 그리고 지역 외에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움직임을 분명히 취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레바논 남부에 뭐 헤즈볼라, 이스라엘 계속 충돌 있죠. 그런 것들도 이런 지역 위기 확산의 일부가 안 되기를 바라는 그런 입장을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제 9번으로 하나 제가 항목 추가했습니다. 레바논 정부는 그러면 어떤 입장을 보일까요? 기본적으로 레바논 헤즈볼라랑 레바논 정부 자체는 좀 입장이 다릅니다. 그걸 좀 구분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레바논 헤즈볼라가 이제 뭐 계속 뭐 갈등을 일으키고 뭐 이렇게 보복 미사일 쏘고 뭐 공격하고 하는데 그게 레바논 전체의 입장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일단은 실제 공식적으로 나지브 미타키라는 국무총리가 있습니다. 이 총리도 되게 지금 레바논이 난국이어가지고 이제 지금 충돌도 마찬가지지만은 경제적으로 매우 지금 타격을 많이 받았죠, 레바논이. 원래 좀 그래왔습니다. 코로나 때도 그렇고 그 이전에도 그랬고요. 아무튼 간에 네, 국무총리의 발언에 의하면 양측 충돌에 레바논은 참전하기 원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레바논 정부로서는 안보 유지랑 레바논 남부 안정화가 우선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레바논 남부가 뭘 얘기한 걸까요? 그렇죠. 무장 정파인 헤즈볼라가 집단으로 분포하는 곳이고 현재 큰 전쟁, 갈등이 벌어지고 있는 곳이죠. 예, 레바논 정부는 헤즈볼라랑 태도가 좀 다르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예, 미국의 반응은 어떨까요? 뭐 계속 이제 14명 뭐 이렇게 인질 있다 얘기가 들려오죠. 이제 그 소식들 좀 접해보겠습니다. 제가 이거 일자를 좀 수정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11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뭐 이틀 정도 차이가 있다라는 거, 이틀 3일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이거 좀 양해 부탁드릴게요. 근데 알자지라 뉴스인 건 제가 똑같은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선 첫 비행기가 이스라엘 군이 딱 집결하는 그 스팟에 그 장소에 착륙했다는 소식입니다. 계속 이제 중간중간에 뭐 로켓이나 뭐 대공 위협이 있을 수 있으니까 군대가 딱 그 무장하고 있는 상태에서 경계한 상태에서 이제 그 미국의 첫 비행기가 오는 거죠. 목적은 네, 탄약 지원이고 그리고 대공 방어랑 뭐 군수품의 뭐 안보 지원을 위해서 공급품 이런 것들을 보내기 위한 목적일 건데 좀 더 새 것을 또 보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진짜 엄청나게 아이언돔 인터셉터가 많이 소비되지 않았겠습니까? 엄청 거의 비수준의 비수준의 그 로켓 미사일이 하마스로부터 날라오니까 가자지구로부터 날라오니까 어떻게든 또 보충이 필요하죠. 제가 알기로 아이언돔 이게 미국에서 가져온 기술인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이제 미국에서 이거를 계속 제공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가자지구 내에서 팔레스타인 사람 그리고 미국 시민 대피를 위한 인도주의적 통로 구축 방안 모색을 하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종농 지역 뭐 하면서 뭐 1번, 2번 할 때 이집트랑 요르단 언급했었죠. 네, 이집트 언급할 때 제가 분명 가자지구 사진을 좀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지도를 보여준 적이 있는데 왼쪽 밑에 라파라는 국경이 있었죠? 네, 그거를 여기서 언급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로이터 통신을 보면요. 그 가자 시민들이라고 나와 있는데 다른 언론에서는요. 팔레스타인 사람 및 미국 시민이라 돼 있거든요. 사실은 좀 여기 출처 더 적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은 미국 시민도 어떻게 보면 함의가 있다고 좀 판단해가지고 조금 짬뽕해서 넣긴 했습니다. 자, 아무튼 그런 것 좀 신경 조금은 좀 쓰길 바라고요. 일단은 뭐 이집트와 이스라엘 같이 논의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집트는 라파 국경, 이 가자 지구와 이집트 사이에 있는 유일한 그 검문소죠. 여기 막아놨다고 소식을 네, 알려드렸고요. 그리고 여기는 제시하지 않았는데 이스라엘 공군 쪽에서 이제 팔레스타인이 이스트로 못 넘어가도록 라파 국경 근처에 가자 지구 지역을 폭격하고 그렇게 뉴스가 나오죠. 되게 경계를 심하게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좀 엇갈리는 좀 그런 스토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언급했던 것처럼 요르단 할 때 언급했죠. 토니 블링컨 미 국무부 장관이 네, 요르단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까지 방문하는 걸로 돼 있는데 일단은 미 국무부 사이트에 직접 가서 본 자료라 일단 틀린 말은 아니겠죠. 요르단뿐만이 아니고 이스라엘까지 방문 예정돼 있다는 거 아마 지금 가서 뭐 토킹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까지 언급을 할 수 있을 거고요. 한 개만 더 말씀드립니다. 네, 더불어 레바논 헤즈볼라가 양측 충돌에 사실 좀 더 이 불을 붙이고 있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좀 경고하는 것까지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뭐 계속 나라마다 업데이트 되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며칠 사이이긴 해도 뭐 어느 정도 행동들이 많이 나오긴 하죠. 하지만 기본적으로 각국별로 가졌던 이제 공식적으로 이 언론으로 보여졌을 때를 봤을 때입니다. 기본적인 기조는 많이 안 변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하마스 쪽이랑 헤즈볼라, 이란이 진짜 계속 비슷하게 이스라엘과의 갈등 이런 거 충돌 이런 것들을 지속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네, 나가는 입장이고 다른 국가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든 좀 공조해서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 최소화하고 빨리 이 전쟁 끝내기 위해서 갖가지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 일단 언론을 통해서는 보여줍니다. 근데 거의 거진 사실에 근거할 거라고 좀 믿고 있고요. 아무튼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한지 또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그간 또 약간 달라진 뭐 사실이 보여지면은 또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심청 감사드립니다. 정말 이 참 영상이 짧지 않은데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또 유의미한 부분들이 있으면 또 업로드 하겠습니다. 이상 주민스였습니다. 아디오스.